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태민 경제TV입니다. 1월 23일 시장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요. 하태민 남다른 주식 투자의 길 들어오시면 제 데일리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에 필요한 정보들을요. 텔레그램에서 하태민 경제TV 하태민 한칸들 경제TV 들어오시면 대만 증시가 어떻게 마감되었다. 특히 수요일 같은 경우는 현대건설이 대규모 적자를 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빅베스라고 하는데요. 그냥 쓰레기 같은 걸 싹 치웠다. 싹 치웠다 하는 건데 장인의 손실을 다 반영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오히려 올랐죠. 그다음에 VT가 강세를 보였는데 VT 강세 이유 이런 것들을 계속 알려드리니까 투자에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미국 시장 지금 제가 새벽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 미국 시장 참 좋습니다. 미국 시장은요 나스닥 지수가 지금 1.4% 상승하면서 지금 다시 사상 최고치를 향해 달려가는 참 부럽네요. 그 다음 국채금리도 하향세를 접어들고 있고 참 증시를 둘러싼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데 국제 유가도 지금 하락하고 있고요. 분위기가 상당히 나무랄 게 없는데 우리 시장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뭐냐? 제가 작년 10월, 11월에 신규 상장주가 사상 최대로 많이 되면서 시장이 굉장히 힘들었다. 제가 예리하게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다시 1월 23일 목요일부터 24일에는 세 종목이나 상장이 됩니다. 코스닥에. 그러니까 이 합치면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을 보면 벌써 한 6천억 되네. 6천억이 넘네요. 그러니까 6천억이 넘는 종목 상장되는데 문제는 2월 5일에는 LG CNS 이게 대여급 시총 공모가 기준 시총이 6조나 되는 대여급 주식이 신규 상장됩니다. 이렇게 특히 대여급 주식이 신규 상장되면 시장에 상장되기 전부터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규모가 크냐 하면 2023년엔 두산 로보틱스, 작년에는 현대마린솔루션이었는데 공모 규모를 보면 현대마린솔루션보다 훨 크죠. 청약전거금은 현대마린솔루션이 더 컸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이 좀 차가워서 이렇습니다.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도 LGCN에서 훨 큽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있는 부담은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 이게 제일 중요하죠. 시장에 주는 부담은 HD 현대마린솔루션 상장 때부터 훨씬 더 크다. HD 현대마린솔루션이 상장될 때는 좋았어요.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서 바로 따상을 갔어. 상장하는 날 바로 따상을 갔는데 지금은 그럴 분위기가 아니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기진맥진한 상황에서 이런 대여가 새롭게 우리 그 시장에 들어오니까 시장이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2024년 5월 8일이면 이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 기준 보면 이미 4월 말 한 D-4일부터 횡보를 하더니 상장한 다음부터 쭉 밀렸죠. 코스피는 이거랑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어쨌거나 상장 코스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 한번 볼까요? 코스피를 이걸 한 2000으로 해가지고요. 작년 5월에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때죠, 요때니까 5월 8일이면 연날이군요. 요날 HD 현대마린솔루션 코스피 상장인데 코스피는 그전만 해도 괜찮았죠. 쭉 올라오다가 딱 상장되니까 그 다음 날부터 월말까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4월 하순부터 횡보로 들어갔다가 이후에 밀렸고 코스피는 그래도 올라오다가 꺾여서 밀렸다. 자 같은 대여가 상장이 되면 이런 영향을 준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한테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 좀 외국인 순매수가 돌아서면서 고개를 좀 들려고 하는데 금요일 날에는 설 연휴 전날 마지막 거래일에는 코스닥에 3개나 상장되니까 참 아주 버겁습니다. 지금
그나마 이제 기댈 수 있는 게 외국인인데요. 1월 17일 대통령이 구속되고부터 외국인들 4일 연속 야무지게 순매도했는데 1월 22일은 반갑게도 정말 반갑게도 순매수 전환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장 지수도 야무지게 올랐는데 1월 17일부터 20일 터키 비교를 해보면 대만은 이렇게 올라오고 외국인이 순매수했는데 우리 시장은 외국인이 팔면서 지수가 빠졌다. 물론 이때는 나스닥 지수도 상당히 좋았죠. 그래서 우리는 나스닥이 좋아도 반영이 못될 만큼 우리나라만 소외되는 경향이 나타났었는데 1월 22일부터는 다시 대만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다시 조금 정상화되려고 소외에서 벗어나는 동조하는 경향이 생기고 있는데 이때 이런 신규 상장이 본격화된다 하는 거라서 지금 나스닥 시장의 강세를 본다면요. 우리 목요일 시장도 일단 강세 출발할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그 이유가 문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목요일 날 만약에 시장이 강세 출발해서 그날 좀 플러스가 난다면 장중 고점에 좀 현금화하는 전략이 합리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또 금요일 날 12시경에는 일본 중앙은행이 이번에는 0.25%에서 0.5%로 금리를 인상할 것 같은데 일단 다들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서 충격이 좀 덜하겠지만 그래도 작년 8월에 이렇게 발작적 그 금리 인상에 따라 작년 8월 이때였죠. 7월 마지막 날 일본에서 금리를 전격적으로 0.25%로 인상을 해버리니까 8월 초순에 블랙먼데이급 엔캐리 트레이더 자금 청산이 되면서 블랙먼데이급 폭락이 왔었죠. 이런 걸 우리가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가 남아서 이번에도 조금 긴장할 것 같아요. 금요일 12시에. 그리고 또 다음 주는 설 연휴 때 통상 설 연휴 전에는 연휴에는 주식을 갖고 넘어가는 게 유리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워낙 정치적으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다들 현금을 마련하고 연휴를 맞자 이런 분위기가 우세할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렇다면 더욱 목요일 날 고점에는 현금화 전략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자, 전략이 쓰셨죠? 이렇게 전략을 가지고 주식시장에 임하는 우리 CEO님이랑 그냥 무턱대고 HTS만 보다가 주가 올라가면 따라가는 그런 분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자, 항상 저희 최신의 정보를 함께 하시고요. 또 우리 정현 프로님도 해서 좀 많이 저의 날카로운 지금 날을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금요일 정시 전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